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과장 자명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중 부대 명칭 변경 등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호에서 간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 중 일부 조문을 자치 입법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련 법령 발주선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는 조례 일부 개정 관련 유관 기관인 국군 제701 방첩부대의 조례 제정 요청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안성지역 군사안보 지원부대의 정식 명칭인 국군 제701 방첩부대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7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1명의 협의회 간사를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간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2조, 제9조, 제12조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른 조항의 정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게 국군 제701 방첩부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인. 우리 그 공문 8페이지를 보시면은 공문이 온 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주소가 용인시 처인구 역봉동 있는 쪽에 그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방첩부대가 그럼 기무사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부대가? 예, 기무사 이제 그런 그런 기능을 하고 예, 있는 기능을, 부대죠?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결론은 저 간사님들을 네. 그 전문가들을 네. 더 세분화해서 네.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조문을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개정들을. 지금 현재로는 저는 1명의 이제 간사로 돼 있고 이거 있는 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5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좀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사가 이제 1명으로 돼 있으면 운영하는 게 조금 좀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저희가한테 요청이 와서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세분화를 5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윤희 의원님.
그 지금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협의회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분이 저희 현재는 지금 1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6명이시고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안건이 있을 때 지금 현재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만 운영을 하는 거고 네. 이 간사를 이렇게 늘리는 건 어디서 요청이 왔다는 건가요?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그 8페이지에 그 보시면은 702 그 국군 제701 방첩부대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와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아, 그럼 이 요청하는 이유가 어떤 배경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거기서 이제 온 내용은 그 조례 이제 변경에 돼 있는 거는 뭐 간사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분야를 좀 세분화를 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온 거로만 그냥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부 또 좀 이렇게 좀 그 내용이 조금 변경돼 있는데 구조 1항 보면 뭐 따옴표 같은 게 조금 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따옴표를 또 없애고 이런 내용으로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논의해서 뭔가 이렇게 작용하거나 개선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그 기존에 이제는 한 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세분화를 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가 저는 솔직히 이제 간사 이제 역할이 이제 세분화된 게 제가 잠시 요거 좀 보고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민망이 팀장 김수성입니다. 그 지금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개정하는 거 자체는 그 701 방첩부대에서 기존에 이제 그 701 방첩부대에서 그 예하에 있는 시군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 시군 통합방위 협의회 조문을 보면 거기 방첩부대의 명칭이 다 좀 제각각으로 돼 있어요. 제각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 정식 부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방첩부대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701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거기를 좀 현행화해달라라고 요청이 오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온 게 그 간사 관련해 갖고는 그 방첩부대에서 운영하는 그 정보 활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정보 간사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같이 왔어요 공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사 분야를 장초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의 간사만 저희가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타시군 조례를 저도 이제 참고를 하고 보다 보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간사를 분야별로 둬서 이제 위원회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할 경우에 그 간사를 출석시켜서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보고 저희도 뭐 정보 간사를 추가하는 김에 저희도 이제 간사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다른 시군처럼 비슷하게 맞춰서 좀 세분화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사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간사가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면 아니, 그렇지는 해야 않습니다.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발언권을 예, 가지고 그때 관련해서 뭐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 해당 분야의 간사가 필요해서 와서 뭐 부수적인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시장님이 의장이신데 의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 회의에 그 안건 하고서 그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뭐 회의 개최할 때 그쪽 간사를 와서 발언하게끔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연간 한 뭐 2회, 1회 정도는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충무 계획에서 충무 저 훈련은 이제 6월 10일서부터 14일 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을지 연습 이제 있을 때 또 저희가 이제는 이제 군부대에서 뭐 이대대나 이제 요청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우리 이 방위협의회는 이게 그 회의를 매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마다 하나요? 분기별로나 저는 그 어떤 회의 주제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저 이제 시장님이 이제 의장님으로 돼 있어서 특정한 하여튼 뭐 사건 있을 때도 진행하나요? 어떤 부대나 부대에서 어떤 그 계획으로 있어서 뭐 어떤 회의를 주재를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오면은 저희가 회의를
주제를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하여튼 북한에서 지금 날라온 오물 풍선 네. 안성에도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예, 그 좀, 확인된 게 있나요?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그 일부 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네. 이런 그 종이 그런 거예요. 종이 그냥 이렇게 그 막 쓸어 놓은 거, 뭐 그런 페이퍼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농경지에 많이 좀 떨어진 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예, 지금 일부 날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저 방위협의회 개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는 그 경기도에서 좀 그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 문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뭐 신두리에도 보니까 그 풍선 자체로 해서 떨어진 게 뭐 사진으로도 좀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 오셨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문자를 봤는데 그렇게 위험치 않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조금 판단을 했던 근데 상황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뭐 폭발물이 들어있다거나. 예,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군부대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수색장이나 여기 그런 게 떨어져 있으면 군부대나 경찰서나 신고하라고 문자 발송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 신고된 건 없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예, 민방위 팀장 김수성입니다. 그날 일요일 날 그 안성에 총 3군데가 떨어졌고요. 그래요? 예, 저기 서원면 송정리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양성에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도 신두리에 하나 신두리에 이렇게 떨어진 예, 거예요? 3군데 있었는데 그 서원면하고 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담배꽁초나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게 떨어져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 EOD라고 폭발물 팀하고 그다음에 그 신속화학 대응팀하고 해가지고서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 이상 유무 없는 거 다 확인해서 그날 17시 좀 넘어서 상황 종료 다 마쳤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통합 방위 협의회가 뭐 우리 중앙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하 이제 지자체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뭐 개정하는 뭐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편은 2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의안의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는 4쪽의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주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95조 2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제10조 10조로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은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로 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보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92조 2항에 따른 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2조 2항의 1번을 보면 그 고지서 한 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인데 저희는 지금 800원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 송달 방식하고 자동 납부 방식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는 한 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 범위인데 저희가 이제 1,600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최대치를 적용하는 이유가 자동 이체를 좀 더 장려하기 위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법정 최고 한도로다가 변경하는 사항이라 저희만 따로 이렇게 해는 거는 이제 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이제 그 경기도 일률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전자송달을 신청을 하면 경기도 전국이 동시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그 감면조례 개정 사항을 추이를 봐서 올해 개정하게 됐고요. 현재 12개 자치단체가 이제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8개 시군이 지금 우리처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군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개가 이미 되어 있고 8개가 개정 중인데 네네. 그럼 다들 그럼 최고치로 해서 지금 반영을 경기,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이제 경기도에서 그 법정 최고 한도로다가 개정이 됐고요. 2011년도에 500원, 1,000원 할 당시에도 그때 이제 법적으로다가 최고 한도로다가 그때 개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황윤 의원님. 그 자동이체랑 전자송달 지방세 이게 지금 신청하신 비중이 혹시 비율이 나와 있나요? 예, 비율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세목마다 편차가 좀 있는데요. 네네. 그 일례로 자동차세나 재산세 예를 들면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 수가 신청 건수가 7,500건, 9,100건에서 전체 고지 건수의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정도 그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송달을 활성화하려고 네네. 지금 이제 고지서에 그 정기분 보낼 적에 이제 인쇄를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지금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 홍보가 좀 많이 되면 어쨌든 이게 그 종이 고지서 나가고 이런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목표치를 좀 세우셔서 올해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의견 없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고 이게 혹시 고지서가 발급이 안 돼서 혹시 이제 독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나요? 혹시 전자송달을 신청했지만 이게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자송달 뭐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지 않으면 잊어먹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고지서가 안 나가서 세금이 덜 거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실례로다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자송달 신청을 했어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제 프로테지가 10% 이제 좀 안 되거나 이렇게 남짓되거든요. 그래서 병행 이제 홍보 차원에서 병행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도 보내고 전자송달로다가 이제 세액 감면도 해주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다가 고지서는 보내지 않고요. 전자송달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전에는 고지서가 나왔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오냐 이제 그런 민원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는 잘 그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별도로 발송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주로 되는 게 이제 그 간편 결제사라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다가 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가고요. 지금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로다가 2월 13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림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알림톡 기능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 금방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던 것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3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는 4쪽의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주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제55조 및 56조로 5쪽부터 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은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현행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로 7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 독촉 비용을 좀 늘린 거잖아요. 45만 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등기로 보내게끔 그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등기를 등기고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 금액을 좀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올라간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세액이 갈수록 이렇게 그 좀 조금씩 이제 그 물가 변동률을 따라서 세액도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법령을 무조건 45만 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이 거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30만 원에서 45만 원은 자치단체 조례로다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10,000건 정도 그렇게 일반 우편으로 등기해서 변경을 하는 거라 한 2,500에서 800 정도 그렇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의견 없으신 거죠?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10호 안성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소입니다. 4조 안성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 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 기능의 통합 수행을 통해 안전한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으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2023년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기존 부지인 삼중면 덕산리 45-1번지 부지 정비 비용이 95억으로 과다 및 진입로 경사가 가파른 사유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105억 중 2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 구입 18억 및 기반 정비 7억 6천으로 서면 신흥리 33번지 외 1필지를 취득 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국비 매칭 사업인 80억, 국비 24억, 시비 56억이 되겠습니다. 80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2,880평방미터의 지상 2층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물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본 사업 준공 시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로 소득 증대 및 지역 순환경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공고급식의 남부 거점 물류기지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무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참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시면서 지금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에 우리가 이제 금액 기준을 보면 이제 기준 가격은 토지가 이제 개별 공시시가로 나와 있고 건물은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두 개 다 답이지요? 33하고 33-1 두 개 다 답이지요. 네, 그렇죠. 혹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기준 가액이 서우면 신흥리 33번지는 87,360원, 69원이고 33-1번지는 344,784원이거든요. 이 기준 가격이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별 공시시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33번지는 54,300원으로 되어 있고 33-1은 71,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가안치를 둔다고 그래도 이제 기준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33-1번지 같은 경우는 그 왜 그런 건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농축산유통과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지금 여기 기준가격 계산은요, 저희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여기 1,000원으로 해서 8,736만 9천 원이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한 금액을 여기 기준가격에 적은 거고요. 면적을 곱했다고요? 네네. 아, 1,000원 단위로? 네, 1,000원 단위.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서우면 신릉리 33-1번지는 이제 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면적 곱하기 해서 3억 4,478만 4천 원 이렇게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준 가격을 적을 때 저희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한 금액을 거기에 기입했거든요. 그럼 추정가액은 지금 주변 실거래가를 반영을 한 금액으로 해서 했네요. 추정가액은 18억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게 금액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18억에 구입할 계획이라서 여기다가 추정가액은 그렇게 적은 겁니다. 주변 실거래가가 있습니까, 그게? 네, 주변 매물 주변 실거래가는 부침 3회 참고 자료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주변 매물 비교 자료 넣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6번하고 7번이 주변에 실거래했던 가격을 붙인 거거든요. 어디라고 하셨죠?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 자료로 가격 결정을 위한 주변 매물 비교 자료를 넣어드렸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6번하고 7번이 2023년도에 저희가 신능리 45번지하고 신능리 46-4번지가요. 2023년도에 실거래되었던 그 거래 내역이라서 저희가 좀 붙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어쨌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센터긴 한데요. 어쨌든 위치가 벌써 3번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애당초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늘어난 거고,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가 20억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우려되는 거는 이 보시면은 23년에 10억 원, 24년에 39억 원, 25년에 56억 6천만 원 저희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건데, 이게 자재라든지 건설비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게 더 늘어날까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아무리 뭐 24억 원 저희가 받는다고 해도 이게 10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12가 81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1년 뒤, 2년 뒤에 또 예산 더 달라고 할까 우려가 상당히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25년 12월까지 맞춰야 되는 거고, 예산도 최대한 저희가 이 100억 원의 예산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려가 뭐 여러 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우려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네, 농축자 유통과장 손성수입니다. 부지가 3번 변경돼가지고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초에 2번 바뀔 때는 시유지 위주로 해서 사실 시유지 안에 뭐 찾다 보니까 좀 불리한 입지도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지금 변경되는 부지는 시의회에서 그 계약금을 세워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 변경 승인이 나면 계약을 하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지 성토나 기반 조성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요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농식품부에서도 되게 염려하는 게 그 불용이나 아니면 또 질질 끌어서 2월 될까봐 그런 사항을 되게 염려하는데요. 저희가 그 2번 변경되었던 만큼 저희가 그 사전 법령 검토 내지는 이런 거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짚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가 다음 달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이게 지금 기간을 좀 단축시킬 방안은 없는 건가요? 25년 12월이 저희가 한계치인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요거 지금 계획은 회계과의 공공건축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은 다 제외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다 네네, 반영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변경 협의, 그러니까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사항만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이나 그다음에 착공해서 준공되는 기간까지 다 이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축해 보신 분들한테 협의를 했고, 또 저희도 또 공공건축팀하고 저희 건축사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미리 이제 컨설팅하는 건축사한테도 또 이제 협조를 받아서 공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맞춰달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이제 중간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공공건축 심의가 여기 이제 7월 저기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투자 심사가 끝나고 이후에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병행해서 해도 괜찮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미리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끝나고 그다음 바로 계약 심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공기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이게 지금 대지 면적이 한 2,000평이 넘는 것 같고요. 6,411제곱미터고 연면적이 2,880인데 이 건축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 면적은 1,780제곱 한 540평 정도 됩니다. 540평이요. 그러면 어쨌든 한 1,500평 정도는 그냥 대지로 있는 주차장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부지가 좀 많이 남는 건가요? 여기가 저희가 그 농림 지역이고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60% 가까이 잡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선정 부지는 실상은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반도 안 차지해요. 이 연결해서 여기다가 그 또 농업용 시설을 같이 이 부지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여타 그 부지의 활용도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건폐율 60%를 적용을 해도 지금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차지하는 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향후에 그래서 농업 관련 이제 또 기간을 넣는다고 하시니까 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땅도 뭐 싸게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 소유의 부지가 되는 거고 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건립을 하는 건데 이제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이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 개요는 요 서류에 나와 있는데 현재도 이런 일들은 어쨌든 지역에서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먹거리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농협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법인에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농가 관리를 실제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일원화를 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요, 농가가 조금 더 조직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품목별로 그다음에 그 물량 같은 것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미리 또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농사를 지을 때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결을 미리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납품하는 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다 산재돼 있던 것들을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수용해서 소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 물량이 가능하다. 네네. 어쨌든 이것도 운영을 위탁을 주든 뭐를 하든 시에서 이제 시 예산으로 운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혹시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지어지면은 향후에 그 운영이나 그 예산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가 들어갈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의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처음에 국비 사업을 받을 때요.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단법인을 운영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조건으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단 한 팀 정도는 그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대신 이제 지금 운영하는 위탁 사업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차액 지원하고 거기에 민간 위탁금이다 보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소요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재단법인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근로하시는 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재단법인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요거를 지으면서 회계과에 이제 건축하는 부분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그런 것을 좀 검토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건물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시에서. 근데 이제 그 건물이 다 완공됐을 때 그 운영비나 이런 게 엄청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그 향후에 그 건축하고 할 때는 그 운영비나 이런 걸 따져봐서 시에서 감당이 될 수 있을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까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게 혹시 그 신문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어서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건립해서 이제 이 한 치 앞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김보라 시장님 이게 공약사항 맞죠? 예. 너무 이게 참 준비 안 된 공약을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진행하면서 이게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변경해 줄 때도 상당한 질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또 국비 사업이고 또 이러니까 의원님들도 이걸 또 반려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래저래 참 이 의원님들도 고심이 좀 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이제 먹거리 기본 하여튼 이 공공조달이나 이런 것들 좀 위해서 이게 만들어 진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금은 이제 이 하여튼 건물을 어떻게 어디다 짓느냐 이걸로다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정천식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안성 시민들에게 어떠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까 이게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제 설계하고 다 이게 해야 되는데 참 그건 빠져 있고 지금 공공 하여튼 국비로 다 24억 원 들여온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희도 하여튼 언론의 지적을 좀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저희도 좀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준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10호 안성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